당신의 집은 안전한가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당신의 삶을 설계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고독한 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평생을 지켜온 집과 존엄을 첨단 기술로 무장한 가장 가까운 배신자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한 박복래 할머니의 처절한 생존 기록입니다. 그녀의 집은 24시간, 심지어 잠든 순간까지 감시당했습니다. 모든 행동은 AI 데이터가 되어 사위의 손에 넘어갔고 노인의 일상과 심장 박동수까지 살인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서운 이유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AI 스피커와 CCTV가 어떻게 노인을 무너뜨리려 했는지, 그리고 평범한 동네 바둑클럽 수사대가 어떻게 그 거대한 악에 맞서 아날로그적인 지혜와 연대로 승리했는지, 그 모든 치밀한 역추적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에게 혹은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지금 박복래 할머니의 위험한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는 더 풍성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복래 할머니의 집은 그녀의 역사 그 자체였다. 30년 세월이 켜켜이 쌓인 붉은 벽돌과 마당. 한쪽에 뿌리내린 굵은 은행나무는 복래의 삶처럼 든든하고 견고했다. 이곳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의 어린 시절, 그리고 복래 자신의 존엄이 깃든 성역이었다. 그 평화가 깨진 것은 사위 영호가 환한 웃음을 띠고 집으로 들어선 날이었다. 영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번듯한 가장이었지만 웃음 뒤에는 늘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어머니,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제가 어머니께 특별한 선물을 해드릴게요. 그는 커다란 박스를 거실 한복판에 내려놓았다. 박스 안에는 도명 CCTV, 벽에 붙이는 센서, 그리고 작은 AI 스피커가 담겨 있었다. 최첨단 AI 스마트 케어 시스템이라고 했다. 복래는 낯선 기계들이 영 못마땅했다. 아이고, 됐다 영호야. 이 좁은 집에 웬 카메라니? 낯간지럽게. 그러나 영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안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건 감시가 아니라 돌봄이에요. 어머니 주무실 때 혹시라도 화장실 가다 넘어지시면 바로 저한테 알람이 온다니까요. 실시간으로 맥박, 수면 패턴까지 다 기록돼요. 영호는 능숙한 솜씨로 기계들을 설치했다. 거실 중앙에는 도명 카메라가 매달렸고 주방과 안방문 앞에는 활동량 감지 센서가 붙었다. 복래의 시선이 닿지 않는 천장 구석구석에 기계의 눈이 박히는 동안 복래는 마치 자신의 옷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저것들이 내 집을 엿보고 있구나. 영호는 설치를 마치자마자 태블릿 PC를 보여주며 어머니 케어 앱을 설치해 주었다. 이 앱만 있으면 제가 어머니를 24시간 돌볼 수 있어요. 그날 밤 모든 불이 꺼진 거실에서 AI 스피커는 희미한 초록색 불빛을 깜빡거렸다. 마치 잠들지 않는 눈처럼. 복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온몸의 신경이 천장의 렌즈에 쏠려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영호의 감시는 집을 넘어 복래의 정신을 지배했다. 영호는 전화를 걸 때마다 AI 기록을 읊었다. 어머니, 어제 새벽 3시 17분에 거실 창문을 3초간 바라보셨죠? 불면증이 심해지신 것 같아요. 혹은 오전 10시에 화장실에서 평소보다 10초 오래 머무셨어요. 혹시 무릎이 불편하신가요? 복래는 자신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데이터가 되어 분석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공포를 느꼈다. 이제 집은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첨단 기술로 지어진 감옥이 되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박복래 할머니 되시나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낮게 깔렸다. 복래가 누구냐고 되묻기도 전에 목소리는 경고를 던졌다. 할머니, 그 기계 조심해요. 그거 돌봄이 아니에요. 그거 감시예요. 당신의 재산을 노리는 덫이에요. 전화는 뚝 끊겼다. 복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목소리가 너무나 절박했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영호는 정말 내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복래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극도의 불안과 의심 속에서 살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AI의 차가운 눈빛 아래 완전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영호의 압박은 이제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주말마다 복래의 집을 찾아왔고 일부러 부동산 감정평가서나 성년후견인 제도 관련 서류를 눈에 띄게 두었다. 복래가 서류를 펼쳐볼 때마다 붉은색 밑줄이 그어진 문구가 그녀의 눈을 찔렀다. 소유주의 침해 및 독거노인 관리 부재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우려, 긴급 처분 시 감정가 5% 하향 조정 필요. 이놈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집을 빼앗으려 한다. 복래는 분노했지만 섣불리 화를 낼 수 없었다. 감시 카메라와 AI 스피커는 그녀의 모든 감정적인 동요를 기록하고 영호에게 어머니의 불안정함이라는 증거를 제공할 터였다. 복래는 생존을 위해 연기를 택했다. 그녀는 일부러 거실 CCTV 앞에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었고 밥을 먹다가도 젓가락 대신 포크를 찾는 신용을 했다. 늙고 쇠약해져 판단력이 흐려진 것처럼 보이기 위한 처절한 연기였다. 이 연기를 할 때마다 복래는 평생 쌓아온 자신의 존엄성이 저 작은 렌즈 속에서 무너지는 고통을 느껴야 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이 집에서 내 자존심을 저놈의 카메라에 팔아야 하다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복래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다. 눈물 한 방울이 영호에게는 심리적 불안정의 확고한 증거가 될 터였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아침 약 복용 시간이었다. 영호는 반드시 복래가 약을 먹고 스마트폰의 복용 완료 버튼을 누르도록 강요했다. 그것이 자신의 관리 의무를 증명하는 절차라고 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영호가 약 봉지를 꺼내 복래에게 건네며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두었다. 복래는 침대에 앉아 영호의 손동작을 주시했다. 마치 베테랑 사냥꾼의 움직임을 읽어내려는 노련한 사냥감처럼. 그때였다. 찰나의 순간 영호의 손이 테이블 위를 스쳤다. 평소 놓여있던 약병이 0.5초 만에 사라지고 새로운 약병이 그 자리에 놓였다. 두 약병은 모양과 크기는 같았지만 뚜껑을 둘러싼 색깔 라벨이 미세하게 달랐다. 영호는 이미 포장지를 뜯어 내용물을 바꿔치기한 상태였다. 0.5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복래는 놀란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되었다. 놀라는 순간 영호는 자신이 정체를 들켰음을 알고 계획을 바꿀 터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억지로 펴서 약을 받아들었다. 약을 입안에 넣는 순간 쓴맛이 아닌 차가운 철의 맛이 느껴지는 듯했다. 복래는 영호가 안심하고 돌아설 때까지 그 약을 혀 밑에 숨긴 채 꾹 참고 있었다. 복용 완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은 사위의 얼굴을 때리고 싶은 충동으로 경련했다. 하지만 복래는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순진한 할머니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영호가 문을 닫고 나간 후 복래는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약을 뱉어냈다. 이 약은 증거였다. 작은 비닐봉투에 약을 담은 후
복례는 봉투를 품에 안고 거울을 응시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다. 두려움은 분노와 강한 결단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제 이 전쟁은 복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복례는 뱉어낸 약이 담긴 비닐봉투를 손수건에 싸서 깊숙이 숨겼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싸워서는 안 되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동네 바둑클럽, 기우회였다. 이곳에는 복례가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노련한 지혜들이 모여 있었다. 복례는 구석진 자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겪은 일과 약병을 바꿔치기 한 0.5초의 순간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이들의 표정은 충격과 분노로 물들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런 천하의 몹쓸 놈. 복례 씨, 침착해요. 그까짓 AI 기계, 겉만 번지르르 하지 다 프로그램 쪼가리일 뿐이요. 내가 그걸 만들어 본 사람인데 허점이 없을 리가 없지. 이 여사는 침착하게 영호가 놓고 간 감정평 가서 사본을 들여다보았다.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살인 미수이자 조직적인 재산 강탈이에요. 영호 그 사위놈의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동향, 내가 다 훑어줄게. 그렇게 경로당 수사대가 결성되었다. 수사대의 첫 번째 임무는 역감시 장치 설치였다. 만수 할아버지는 크고 오래된 바둑통과 바둑판을 들고 복례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영호의 CCTV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만담을 하며 복례에게 바둑돌을 놓는 법을 가르치는 척했다. 자, 복례 씨, 이럴 때일수록 정신줄을 꽉 잡아야지. 이 판은 내가 무조건 이긴다. 그 소란 속에서 만수 할아버지는 바둑판 밑에 초소형 녹음 장치를 능숙하게 숨겼다. 그리고 더 중요한 작업. 그는 거실에 있는 AI 스피커를 만지작거렸다. 나사 몇 개를 풀고 커버를 연 만수 할아버지의 손놀림은 노련했다. 이놈의 AI 스피커는 음성 기록을 서버에 저장하기 전에 잠시 내부에 캐시로 저장해 둔다오. 내가 이 스피커의 백도어를 몰래 열어놨어. 이제 이놈이 역으로 사위놈 말을 녹음할 거야. AI가 만든 감시 시스템을 AI로 무너뜨리는 거지. 만수 할아버지는 복례의 주머니에 메모리 카드를 넣어주며 사위가 출근하고 난 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카드를 교체해야 해. 그리고 약 봉투도 잊지 말고 보관하고 라고 속삭였다. 복례는 그날 밤 희미하게 빛나는 AI 스피커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저것이 이제 자신의 무기가 된 것이다. 며칠 후 경로당 수사대는 이 여사의 사무실에서 다시 모였다. 만수 할아버지가 AI 스피커에서 회수한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긴 침묵 속에 영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실장님, 어머니 치매 진단서 위조는 잘 되고 있겠죠? 지금 약은 계속 투여하고 있습니다. 심박수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AI 데이터가 나오더군요. 걱정 마십시오. 곧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다만 상속 절차를 위해 가족 전체의 동의, 특히 아드님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고 말입니다. 어머니가 곧 비밀번호를 잊을 겁니다. 그때 금덩이 그걸 확보하면 됩니다. 녹취록이 끝나자 복례는 충격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금덩이라니 어떻게 저놈이. 복례가 평생을 숨겨온 비밀. 집보다 더 가치가 나가는 남편과 둘이서만 알던 금의 존재를 영호가 알고 있었다. 단순히 집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사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집이 아니라 금고 속의 무언가였다. 이 여사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서류를 내밀었다. 복례 씨, 이걸 보세요. 이 사위놈
심장 약물 전문 브로커와 거액의 거래를 했더군요. 단순한 치매 유도가 아니에요. 치사량에 가까운 약물로 당신의 심장을 서서히 멈추게 하려 한 거예요. 그리고 이명함, 노인 재산 전문 처리 변호사입니다. 이놈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 조직이 있어요. 복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만수와 이 여사에게 금고의 비밀, 그리고 그 안에 든 금덩이의 진짜 가치를 털어놓았다. 금덩이는 미끼가 될 수 있어요. 저놈의 욕심을 유인할. 수사대는 마지막 작전을 짰다. 영호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는 최종 감정 평가의 날을 D-데이로 정했다. 복례는 자신의 금고에서 진짜 금덩이를 이미 꺼내 다른 안전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금고 안에는 반전 카드를 넣었다. 만수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복례의 집을 찾았다. 그는 바둑을 두는 척 복례의 옷깃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했다. CCTV는 영호가 믿는 눈이요. 하지만 이 초소형 카메라는 영호가 절대 모르는 아날로그의 눈이지. AI가 오작동했을 때 이 아날로그의 눈이 모든 진실을 담아줄 것이요. 복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어깨에 얹힌 숄은 쇠약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숄 안에는 그녀의 생명과 복수를 담보하는 작은 카메라가 빛나고 있었다. D-데이. 영호가 냉철한 인상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집을 찾았다. 변호사는 복례를 무심히 관찰했고 영호는 복례에게 곧 관리권, 이전 서류의 사인만 받으면 됩니다라며 자신만만했다. 복례는 일부러 넉나간 표정으로 텔레비전만 응시했다. 오후 2시 10분, 작전 개시 시간. 복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CCTV가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왔다. 복례는 주방 바닥에 미리 준비해둔 물을 일부러 조금 흘려놓았다. 그리고 욕실 문 앞에서 크게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쓰러짐의 순간은 길었다. 복례의 머릿속에는 0.1초 만에 지나간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남편의 얼굴, 자식들의 어린 시절, 그리고 사위의 탐욕에 물든 웃음. 나는 졌다. 하지만 너도 이길 수 없다. 집 전체에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AI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왔다. 긴급! 사용자의 심박수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활동량 감지 센서 작동 중. 119 자동 신고 진행 중. 시스템이 긴급 상황에 빠지자 만수 할아버지가 원격으로 CCTV와 음성 기록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켰다. 영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보세요. 완벽한 치매 증상입니다. 이제 완전히 오락가락하는군요. 영호는 쓰러져 있는 복례에게 다가왔다. 변호사에게 어머니가 금고 비밀번호를 잊을까봐 제가 열쇠를 미리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자백했다. 영호는 복례의 옷과 주머니를 뒤졌다. 그의 떨리는 손이 복례의 허리춤에서 금고 열쇠를 발견했다. 30초. 영호가 열쇠를 찾아 금고로 향하는 그 시간 동안 복례는 쓰러진 채 미세하게 호흡을 조절하며 버텼다. 그녀의 옷깃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는 영호의 탐욕에 찬 표정, 자백하는 목소리, 그리고 열쇠를 훔치는 손동작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영호는 옷장 속 금고 앞에 섰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금을 손에 넣는 일뿐이었다. 영호가 변호사와 함께 떨리는 손으로 금고의 문을 열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황금빛이 가득 차 있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그 순간 금고를 향해 몸을 숙이고 있던 복례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내 금고 속엔 금덩이가 아니라 내 모든 범죄 녹취록 원본이 들어있다.
영호의 얼굴은 희열에서 극도의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금고 안에는 그가 기대했던 금괴 대신 실장과의 통화 녹취 파일 원본이 담긴 USB와 심장 약물 브로커와의 거래 내역, 그리고 사위가 몰래 빼돌린 부동산 계약서, 사본이 가득 들어 있었다. 복례는 쓰러져 있는 동안에도 그가 금고를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이 여사의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이닥쳤다. 경찰은 영호와 변호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모든 걸 감시했는데 AI 시스템이. 어머니는 치매 환자인데. 영호의 울부짖음은 첨단 기술의 허점을 완벽하게 찌른 노인의 지혜와 초소형 카메라, 녹음기의 승리 앞에서 무력했다. 사건이 해결된 후 복례는 집을 정리했다. 그녀는 영호가 설치했던 모든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철거했다. 천장에 붙은 도명 카메라, 벽에 붙은 센서, 심지어 AI 스피커까지 모두 떼어냈다. 집은 다시 평화롭고 따뜻한 자신의 공간이 되었다. 복례는 바둑클럽 멤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단순히 바둑 친구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그녀의 존엄을 지켜준 수사대였다. 복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둑클럽 멤버들과 함께 노인 인권 감시단을 조직했다. 내 삶을 지키는 것은 첨단 기술이 아니었다. 나를 엿보는 AI의 차가운 눈빛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늙은 친구들의 따뜻하고 끈끈한 눈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대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풍성하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